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나 그리고 1일 감염자 수는 사망자 수는 계속 적은데 그런데 이 감염자 수가 조금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15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7,000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17,000명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오른다 싶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전역으로 지금 퍼져 있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10%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조금씩 오르면은 지금 10%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들 수도 따라갑니다. 한 1, 2주 텀을 두고 이 사망자들 수도 살짝씩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45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2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 보건 오피셜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이 독립기념일 휴가철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요번에 브레이크아웃, 이 코로나 바이러스 브레이크아웃,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그러니까 대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유행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독립기념일 지난 다음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많이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건 전문가들의 말이 있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요번 독립기념일 휴가 때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하시면서 돌아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안심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조심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하시면서 돌아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전역을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5개 주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35%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5개 주는 알래바마, 루이지아나, 아르칸사스, 미시시피, 와이오밍 이 5개 주라고 하는데 이 5개 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35%도 되지 않아가지고 어쩌면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빨리 와가지고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 5개 주에서는 또 다른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5개 주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하시고 백신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금 LA에도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 가장 많은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LA에 계신 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마스크 쓰는 거 백신을 접종을 하셨더라도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얀센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하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존슨앤존슨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이 면역 효과가 85%라고 합니다. 기존의 75%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면역 효과는 85%고 그리고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더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뉴스에 따르면은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인도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엄청나가지고 사망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4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지금 강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100여 개의 국가에 이 델타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전 세계로 계속 이 델타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올해 여름에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 전에 인도 난리 났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 이렇게 전 세계를 뒤덮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꼭 접종하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워싱턴 DC에서 어저께 플로리다 콘도 붕괴 사고와 같은 이 팬케이크 같이 팬케이크 붕괴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 건물은 5층짜리 아파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살고 있지 않고 건설 중인 5층짜리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이 5층짜리 아파트는 갑자기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붕괴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건설 노동자 5명 정도가 있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5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러면서 이 플로리다 콘도 붕괴 사고 현장을 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구조 활동이 계속 좀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건물이 붕괴될 그런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조 활동을 멈춰 있다가 오늘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다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사망 환자의 수는 18명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17명은 이 신원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한테 벌써 연락을 취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원 확인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매몰 실종자들 수가 아직까지 145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45명. 계속 이 구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아마도 이 사망자들 수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고요. 그러면서 어저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여사가 이 플로리다 붕괴 사고 현장에 와가지고 사망자들을 이제 추모를 하고 그리고 격려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어느 한 기자가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냐라고 그렇게 묻자 자신은 대선에 출마를 할 그런 생각은 없는데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2024년도 대선에 출마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은 이 트럼프를 원하지 않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아직까지 트럼프 빠드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많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라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를 할 거라고 합니다. 또 골치 아프게 생겼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회사는 탈세 혐의로 기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회사, 이 트럼프 그룹의 가장 최고의 CFO가 이 맨하탄 지검에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탈세 혐의로. 인컴들을 숨겨가지고 탈세를 하고 그 밖에 나머지 15개 정도의 혐의를 합쳐가지고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CFO의 입에 지금 모두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CFO가 모두 다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지금 이 사람 입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뉴스 계속 또 올라오는 대로 한 번 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발 모두 다 털어가지고 이 트럼프 그룹 모두 다 좀 박살나고 대선 출마 못 나오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뉴섬 주지사는 9월 달에 주민 소환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되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두 가지의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뉴섬 주지사 소환, 그러니까 리콜을 찬성을 하는지, 그리고 이 뉴섬 주지사의 다음 후보자로는 또 누구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네요. 뉴섬 주지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령 때 이 캘리포니아
강하게 봉쇄령을 내렸잖아요. 1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심할 때, 그때 뉴섬 주지사는 어느 한 생일 파티에 초대가 돼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그리고 봉쇄령 세게 내렸으면서 이제 자신은 좀 느슨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리콜 어떻게 되는지 9월달에 한 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또 다른 이 살인적인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또 어마무시하게 또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하네요. 요번 달 안에 이 화폐를 100만 분의 1로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21만 볼리바르가 원달러라고 합니다. 321만 볼리바르가 원달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화폐 개혁을 거치게 되면은 3.2 볼리바르가 원달러가 되도록 이렇게 100만 분의 1로 줄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계속해서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3분의 1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대부분의 평균 몸무게가 10kg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강제 다이어트를 강행하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베네수엘라는 이 화폐 개혁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폐 개혁 예전에 두 번 한 적이 있는데, 처음 화폐 개혁 때는 2008년도에 1000대 1로 했어요. 1000대 1로 했고, 그리고 두 번째 화폐 개혁은 2018년도에 10만 대 1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100만 대 1로 지금 또다시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뭐 경제 자체가 지금 뭐 좀 많이 붕괴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베네수엘라도 빨리 좀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된 리더가 와가지고 나라를 좀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05% 정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 6월 달에 고용 창출이 85만 개나 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10만 개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자리 창출이 10개월 내에 최대치로 올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실업률은 굉장히 소폭 아주 조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5.9%라고 합니다. 5.9%면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거의 뭐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은 계속 경제가 좋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하지만 미국 지금 최악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시급 35달러에도 시급이 35달러라고 합니다. 처음 그냥 들어가서 일하는 게 시급 35달러에도 지금 사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난리라고 해요. 지금 현재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업수당이 지금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일을 지금 잡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최악의 인력난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버진 그룹 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 버진 그룹, 이 버진 갤러틱, 이 버진 그룹 회장이
제프 베조스보다 이 우주 여행하는 거 9일 정도 먼저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7월 11일에 이 버진 그룹 회장은 먼저 우주 여행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에 반면해 가지고 아마존의 수장인 제프 베조스는 7월 20일에 우주 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5월달 무역 적자는 이제 3.1%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역 적자는 역대 2위라고 합니다. 역대 2위.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은 이제 조금 수입보다 수출은 좀 적겠죠. 어쨌든 수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면서 미국 경제가 지금 빨리 많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수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무역 적자 3.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역대 2위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IMF는 미국 연준에 아마 내년 말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권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말쯤에는 미국 연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IMF는 미국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아마도 7%가 될 거라고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빈후드 있죠? 주식 거래 앱. 이 로빈후드가 이 IPO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로빈후드의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라고 합니다. 400억 달러. 어마무시하게 지금 덩치가 커져가지고 IPO를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하고 인텔은 이 대만의 TSMC의 3나노 칩 공정을 지금 채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대만의 TSMC 정말 이 반도체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삼성과 정말 견줄 만한 그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애플하고 인텔은 대만의 TSMC를 3나노 공정 이것을 채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자동차 판매 상반기 올해 상반기 때 자동차 판매가 3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자동차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 올해 상반기 자동차 판매가 역대 최다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 기아차 중에 이 SUV 있지 않습니까? SUV 지금 전 세계적으로 SUV 인기가 엄청난데 이 SUV 판매가 이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또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지난 2분기 판매 실적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20만 대의 전기차를 지금 판매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이 한 분기에 20만 대의 전기차를 판 것은 역대 최다치라고 하네요. 사상 최고치의 분기별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여준 테슬라. 테슬라 역시 계속 잘 나가기는 잘 나갑니다. 전기차 하면은 테슬라만한 전기차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려고 해도 테슬라보다 더 좋은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다들 테슬라 지금 사는 것 같아요. 테슬라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혼자 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면해 가지고 어제 또 이 테슬라에 관한 또 나쁜 뉴스도 올라왔는데 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한 테슬라 자동차 오너가 요번에 새로 자동차를 샀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라고 가장 비싸거든요. 테슬라 자동차 중에 가장 비싼 자동차 거의 15만 달러 정도 하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자신이 사가지고 이렇게 펜실베이니아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운행 도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운행 도중에 자동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바로 자동차를 세우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렸다고 해요. 왜냐면 불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이 나면서 전자계통이 모두 다 마비가 돼가지고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을 못 열어서 자신이 잠깐 패닉을 하다가 이 메카니컬로 여는 것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그것을 열어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을 열고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는 한번 불이 붙기 시작을 하면은 소방차가 와도 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는 3시간 동안 불이 탔다고 합니다. 소방차가 당연히 바로 왔는데 소방차가 물을 아무리 계속 뿌려도 배터리에 한번 불이 붙기 시작을 하면은 꺼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 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테슬라 자동차 이 플레드 모델 이렇게 자신의 자동차가 타면서 이 자동차 오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모델 이번에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모든 테슬라 플레드 모델 운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신이 그냥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불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다른 차주들한테도 자신이 이제 경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테슬라 또 나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중국의 눈치를 좀 보면서,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중국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중국 시장,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가 팩토리도 중국에 있고, 그러면서 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 공산당 이제 100주년, 정말 중국은 경제 변형이 이제 놀랍다, 눈부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중국을 계속 빨아주는 거죠. 어쨌든 테슬라에 대한 이런 뉴스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드 자동차는 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를 지금 잘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포드 자동차는 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27%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더 많이 팔 수는 있는데 반도체 부족 때문에 포드 자동차는 지금 자동차를 생산을 잘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해요. 제가 어저께 또 말씀드렸을 때 북미 공장, 포드 북미 공장 뭐 2달간 어느 정도 멈춰 있는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면서 포드 자동차는 이제 생산 문제 때문에 판매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이 보잉 737기에 대한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보잉 737 화물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륙을 하자마자 엔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바닷가에, 바로 앞바다에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해요. 다행히도 심하게 추락을 한 것이 아니어가지고 비상 착륙을 해서 조종사들은 안전하게 구출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잉 737기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린 기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고 나는 것도 많은 거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요번에 사고 난 기종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추락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것의 이제 전 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37 맥스 기종이 추락을 한 게 아니라 이 737 맥스 기종 전 기종이 그냥 737 기종 화물 비행기가 엔진 결함 때문에 추락을 했다고 해요. 뭐 다행일 수도 있고 뭐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쁜 뉴스지만 그래도 737 맥스 기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브라질은 올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할 거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예요. 나무들이나 뭐 그런 가공되지 않은 1차적인 산업, 이 원자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에 올해 브라질 무역 흑자 역대 최대치 될 거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한인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미국을 통틀어서 제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남가주의 한인들의 주택 소유율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만 이 주택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주택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니까 조금 의외였습니다. 예,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는 2% 정도 어저께 급등을 하면서 유가는 76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가 가격은 3년 만에 최대치, 최고치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올해 여름철 기대 수요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